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 서울시 집합건물 시민 아카데미에서 제11강과 제12강 강의를 맡은 김영두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한국집합건물진흥원 이사장을 맡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과 함께 11강, 제12강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강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내용은 집합건물의 대지와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특히 이제 대지 사용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대지 사용권이 없는 경우에 법률 관계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대지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특히 이제 아파트의 단지의 대지 같은 경우가 어떻게 관리되는지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씩 그 질문들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구분 소유자의 대지에 대한 지분을 경매 절차를 통해서 전유 부분과 분리하여 취득할 수 있나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요. 또 집합 건물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근데 집합 건물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세대를 소유하고 계시면서 또 한편으로는 대지에 대한 권리도 같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대지에 대한 권리 중에서 대지 공유 지분 형태로 대지에 대한 권리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건물과 토지가 별개의 그 부동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소유자가 그 토지에 대한 소유자가 꼭 아니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건물은 토지 위에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건물 소유자는 토지에 대한 권리를 반드시 확보하고 있어야 되죠. 근데 그 토지에 대한 권리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토지 소유권인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건물 소유자들이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토지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런 권리를 대지 사용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토지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지 못하면은 건물이 존속할 수 없게 되겠죠. 그래서 집합건물법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대지에 대해서 갖고 있는 권리를 대지 사용권이라는 말로 이제 개념 구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대지 사용권과 해당 전유 부분에 대한 소유권, 구분 소유권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두 가지 권리가 분리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규정들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답변할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법 제20조에는 전유 부분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구분 소유자라고 한다면은 여러분이 세대에 대해서 소유권을 갖고 있는, 구분 소유권을 갖고 있겠죠. 그 전유 부분과 그 다음에 대지 사용권, 보통은 이제 대지에 대한 지분이 되겠죠. 지분이 분리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체로 움직이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첫 번째 그 원칙은 그렇기 때문에 대지에 대한 권리, 대지 사용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대지에 대한 권리를 전유 부분하고 분리해서 처분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건물 구분 소유권과 대지에 대한 권리가 분리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할 수 있습니다. 대지 사용권을, 대지에 대한 지분, 이제 대지에 대한 지분이 대지 사용권이 되는 것이 되겠죠. 대지에 대한 지분과 전유 부분을 분리해서 처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물론 예외가 있긴 합니다. 규약의 정함이 있는 경우, 뭐 그런 경우에는 분리해서 처분할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게 됩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전유 부분만을 경매 절차를 통해서 취득하였는데 구분 소유자가 대지에 대해서 갖고 있는 대지 지분도 취득하게 되나요? 아까 이 대지 지분이라고 하는 것은 대지 사용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대지 사용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대지 지분과 전유 부분은 일체로 움직이기 때문에 전유 부분을 취득하게 되면 대지 지분도 취득하게 됩니다. 집합건물법 20조가 아까 여러분이 보셨던 것은 분리처분 금지라고 하는 것은 2항의 내용이고요. 1항의 내용은 이제 아까는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그 분리처분에 대한 내용이고요. 1항의 내용은 수반성이라고 그래서 전유 부분의 소유권이 넘어가면은 대지 지분도 함께 따라간다라고 하는 게 수반성입니다. 같이 쫓아다니니까 전유 부분이 넘어가면은 대지 지분도 같이 넘어가게 되니까 두 가지가 항상 같이 세트로 움직이겠죠. 그런 의미에서 집합건물법은 제20조에서 전유 부분과 대지 사용권이 분리되지 않도록
같이 쫓아다니거나 분리해서 처분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법에 의해서 그 대지 사용권과 전유 부분이 일체가 되도록 하는 규정들을 두고 있습니다. 자, 다음 질문 넘어가 볼게요. 자, 근데 대지권이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아까 이제 그 구분 소유자가 전유 부분을 소유하기 위해서 대지에 대해서 갖고 있는 권리를 대지 사용권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대지 사용권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구분 소유자로서 대지에 대한 지분을 갖고 있다면은 이 대지에 대한 지분, 대지에 대한 지분이 결과적으로 대지 사용권이 되겠죠. 그럼 대지 사용권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대지권이라는 개념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게 이제 여러분들이 의문을 가지실 수 있는데요. 대지권이라고 하는 거는 이 대지 사용권 중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지 사용권과 전유 부분은 일체로 움직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전유 부분이 양도가 되면은 대지 사용권도 넘어가고 전유 부분과 분리해서 대지 사용권을 처분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예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를 들면 규약으로 분리해서 처분하는 것이 가능한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가 가능하죠. 예외가 가능한데 이 대지 사용권 중에서 이런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 대지 사용권을 대지권이라는 개념으로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지권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게 되면은 전유 부분과 분리해서 처분하는 것이 예외도 허용되지 않는 권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대지권이라는 개념이 인정되는 이유는 부동산 등기부에 분리돼서 처분될 수 없으니까 부동산 등기부에 기재하기 위해서 부동산 등기법상의 개념으로 활용되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지 사용권은 대지권과 같은 개념인데 이 대지 사용권 중에서 전유 부분과 분리해서 처분되는 것이 예외적으로도 허용되지 않는 그런 권리를 대지권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그 등기부를 보시면요. 네, 이게 전유 부분에 대한 등기부인데요. 여러분이 그 등기부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등기부는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표제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갑구란과 을구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갑구란과 을구란에는 소유권과 그 밖에 그 제한 물건들에 대한 내용들, 뭐 전세권이라든지 저당권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련된 사항들이 기재가 되어 있고요.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에 관련된 사항들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갑구와 을구에는 이제 권리에 대한 사항들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표제부라고 하는 것은 이제 권리에 관한 사항들이 기재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부동산에 관련된 뭐 개인으로 얘기하면은 개인 정보들 그런 것들이 이제 이 표제부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동산이 위치하고 있는 주소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건물이라고 한다면은 그 건물의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몇 층짜리 건물인지, 그 다음에 건물의 이제 그 용도가 무엇인지 이런 내용들이 표제부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는 지금 이 전유 부분의 표제부라고 하는 건 각 세대별 등기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세대부 등기부에는 뭐 예를 들면은 건물이 이제 몇 호에 있는지, 그 다음에 그 건물의 구조가 무엇인지, 면적이 얼마인지, 그 다음에 언제 등기가 됐는지,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등기부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표제부의 내용 중에 대지권이라는 내용이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세대를 소유하기 위해서 대지에 대해서 갖고 있는 대지 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대지 지분들 중에서 전유 부분과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는, 즉 예외도 허용되지 않는 그런 대지 사용권을 대지권이라고 얘기하고, 그런 대지권은 전유 부분 표제부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등기부를 떼보시면은, 여러분 세대의 등기부를 떼보시면은 그 밑에 부분에 대지권이라고 하는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대지권이 결국은 여러분들이 대지에 대해서 갖고 있는 권리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등기부에 이제 대지권이라고 하는 게 표시가 되어 있으면은, 그런 다른 사람들이 이 대지 지분을
이제 대지 지분 비율이 있겠죠. 이 대지권을 취득할 때는 이건 집합 건물의 대지권이구나. 전유 부분의 대지권이구나. 그러니까 이것은 전유 부분과 분리돼서 처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대외적으로 확실히 공시해 주는 거죠. 이렇게 그 전유 부분과 분리돼서 처분될 수 없는 대지 사용권이다라고 하는 것을 등기부에 기재해서 모든 사람한테 알려주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개념이 대지권이라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세 번째 질문 살펴봤고요. 네 번째 질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은 이제 구분 소유자 중에서 대지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지 못한, 대지 지분을 갖고 있지 못한 구분 소유자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법률 관계들에 대해서 몇 개의 질문을 이제 갖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집합 건물이 있는 토지의 대지 지분을 갖고 있는데 대지 지분을 갖고 있지 못한 구분 소유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자, 여기서는 이제 대지 지분권자가 있는데 이건 이제 구분 소유자가 아닌 대지 지분권자죠. 구분 소유자가 아닌데 대지 지분을 갖고 있는 자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구분 소유자는 대지 지분을 갖고 있지 못한 구분 소유자예요. 자, 그래서 대지 사용권을 갖지 못한 구분 소유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지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이제 구분 소유자가 아닌 거죠. 이렇게 돼 있을 때 이 대지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은 대지 사용권을 갖고 있지 못한 구분 소유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남의 땅 위에 건물을 갖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 사용료에 해당하는 그 금액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래서 여러분들 네 번째 질문에서는 대지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지 못한 구분 소유자는 대지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는 자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다섯 번째 질문 보도록 하시죠. 다섯 번째 질문은 집합 건물이 있는 토지의 대지 지분을 갖고 있는데 대지 지분을 갖고 있지 못한 구분 소유자에게 전유 부분의 매도를 청구할 수 있나요? 라고 하는 건데요. 이제 이거는 아까 사례와 마찬가지로 대지 사용권을 갖지 못한 구분 소유자가 있겠죠. 그 다음에 대지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집합 건물을 하나 좀 생각을 해보죠. 그러니까 집합 건물이 여러 개의 전유 부분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구분 소유자가 전유 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A라는 구분 소유자는 대지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지 못해요. 근데 이 B라는 사람은 대지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B라는 사람은 대지에 대해서 지분을 갖고 있는 경우가 되겠죠. 자, 이랬을 경우에 아까 질문에서는 어떤 말씀을 드렸죠? B라는 사람은 A라는 사람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B라는 사람은 A라는 사람한테 부당이득을 반환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것도 할 수 있냐면은 전유 부분을 나한테 팔아라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매수청권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 이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대지에 대한 권리와 전유 부분에 대한 권리가 서로 분리된 상태인 거죠. 구분 소유권과 대지에 대한 권리가 서로 분리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 분리되어 있는 상태를 집합건물법은 가능하면은 분리되지 않도록 만드는 그런 장치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유 부분이 처분되면 대지 지분도 같이 따라가는 것이고 대지 지분을 전유 부분과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들을 두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대지 사용권과 전유 부분이 이렇게 분리가 되는 경우에는 부당이득을 반환 청구할 수도 있지만은 이 분리된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서 대지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는 B라는 사람이 대지 사용권을 갖지 못한 구분 소유자에게 전유 부분을 팔도록 하는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유 부분에 대한 매수청권 행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 안 드렸지만은 원칙적으로 전유 부분에 대한 그 권리를 갖고 있는 구분 소유자에 대해서 대지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은 전유 부분의 철거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아파트 한 세대를 철거한다라고 하는 건 불가능하죠. 이렇게 깨끗하게 인테리어 같은 걸 제거하는 식으로 해서 철거하는 게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은 사실상 그 아파트의 한 호씨를
철거한다라고 하는 건 생각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실제로 철거가 되는 경우는 없는데 어쨌든 이론상으로는 철거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지 사용권을 갖고 있지 못한 구분 소유자에 대해서 대지 사용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세 가지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전유 부분을 철거하거나 전유 부분의 철거를 청구하거나 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거나 또는 전유 부분을 나한테 팔아라 라고 청구할 수 있는 전유 부분에 대한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5번째 질문 살펴봤습니다. 6번째 질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째 질문은 이제 구분 소유자들이 대지에 대해서 다 권리를 갖고 있어요. 근데 뭐 이제 예를 들면은 4개의 전유 부분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4개의 전유 부분이 있고 이 4개의 전유 부분의 면적이 다 동일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A라는 구분 소유자, B라는 구분 소유자, C라는 구분 소유자, D라는 구분 소유자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대지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대지 지분을 갖고 있어야 될까요? 면적이 똑같으니까 각각의 사람들이 4분의 1씩의 대지 지분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4분의 1씩의 대지 지분을 갖고 있는 게 원칙상 맞겠죠.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C라는 사람은 대지 지분을 대지 지분을 더 많이 갖고 있는 경우, D라는 사람은 4분의 1보다 더 적게 갖고 있고 C라는 사람은 4분의 1보다 더 많이 갖고 있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과연 대지 지분을 이제 많이 갖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D라는 사람은 대지 지분을 적게 갖고 있는 사람인데요. 이 대지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대지 지분을 적게 갖고 있는 사람에게 부당이득을 반환 청구할 수 있겠는가라는 문제가 6번째 질문입니다. 자, 답변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자, 원칙적으로 구분 소유자들 사이에는 아까 이제 어떤 말씀을 드렸죠? 대지 사용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제 대지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은 대지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지 못한 구분 소유자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은 구분 소유권을 많이 갖고 있는 구분 소유자는 적게 갖고 있는 구분 소유자에게, 그러니까 전유 부분 면적에 비례해서 대지 지분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자신의 전유 부분 면적에 비례한 것보다 더 적은 대지 지분을 갖고 있는 구분 소유자에게 부당이득을 반환 청구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구분 소유자끼리는 대지 지분의 차이가 있다고 해서 그러니까 A라는 구분 소유자가 자기가 원래 갖고 있어야 되는 대지 지분보다 더 적은 대지 지분을 갖고 있다고 해서 다른 구분 소유자들이 부당이득을 반환 청구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구분 소유자들은 대지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으면은 대지 지분과 상관없이 그 대지의 용도에 맞게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지 지분을 조금 적게 갖고 있다고 해서 대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대지 지분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구분 소유자들 사이에서는 부당이득의 문제가 발생하진 않는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제 6번째 질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맞닥뜨리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요. 예외적으로 이런 경우들이 있으니까 대지 사용권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구분 소유자들 사이에서는 부당이득의 문제가 발생하거나 대지를 이용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째 질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많은 분들이 약간 좀 오해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대지는 공용 부분에 해당하는가? 라는 부분 이제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대지는 공용 부분은 아닙니다. 이게 이제 집합 건물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집합 건물의 대지에 대한 권리, 이게 이제 대지인데요. 구분 소유자들이 이 대지에 대해서 갖고 있는 권리를 대지 사용권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건 땅에 대한 얘기인 거고요. 그 다음에 건물에 대한 이제 이야기입니다. 건물에 외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출입문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 건물 안쪽에 보면은 복도가 또 이렇게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건물 중에서 모든 구분 소유자들이 활용을 하게 되는 그런 건물 부분들을 공용 부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외벽이나 출입문, 복도, 계단 같은 것도 포함이 되겠죠. 이런 것들을 공용 부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전유 부분을 제외한 세대 내의 전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건물 부분들을 공용 부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공용 부분이라고 하는 개념은
건물을 대상으로 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이 건물의 대지라고 하는 이 대지 사용권을 갖고 있는 구분 소유자들이 대지 사용권을 갖고 있는 대지는 공용 부분은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이 대지는 공용 부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네, 이 공용 부분이라고 하는 것도 구분 소유자들이 공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구분 소유자들이 공유를 하고 있고 대지도 마찬가지로 구분 소유자들이 공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즉 건물에 해당하는 건물의 공용 부분도 역시 구분 소유자들이 공유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지에 대한 권리도 역시 구분 소유자들이 공유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런 공통점 때문에 대지도 결국은 공용 부분이 아닌가라고 이제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까 이제 처음 부분에 말씀드렸지만 건물과 토지를 별개의 이제 부동산으로 보기 때문에 대지는 대지인 거고요. 공용 부분은 건물에서 전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7번째 질문 살펴봤고요. 8번째 질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째 질문은 이제 아파트 단지에서 주로 이제 발생하는 문제인데요. 입주자 대표회의가 대지의 사용 방법을 일반적으로 정한다면은 아파트 상가 구분 소유자들은 이에 따라야 하나요? 이런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제 아파트 상가의 구분 소유자들은 이제 상가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주차장, 상가에 이제 손님들이 그러니까 아파트의 주차장을 이용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입주자 대표회의가 종종 상가를 이용하는 그 손님들의 차량이 진입하는 걸 제한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만약에 입주자 대표회의가 이 주차에 관한 것을 제한하는 경우에 일방적으로 상가 구분 소유자들은 따라야 되는가라고 하는 점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 것은 아파트 단지의 대지 같은 경우에는요, 토지 같은 경우에는 모든 구분 소유자들이 공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아파트의 입주민들뿐만 아니라 상가의 구분 소유자들과 함께 모든 구분 소유자들이 아파트의 대지를 공유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들은 모든 구분 소유자들이 상가 구분 소유자들까지 포함한 모든 구분 소유자들이 공동으로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아파트 단지에서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이 돼서 아파트 단지를 관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분 소유자들이 전체가 모인 단지 관리단이 아파트 단지를 관리하는 경우는 많지 않아, 거의 없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가 관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구분 소유자, 상가의 구분 소유자까지 포함하는 모든 구분 소유자들이 공동으로 대지에 대한 사용 방법을 정해야 되는데 입주자 대표회의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근데 일단 현실적으로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아파트 단지를 관리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관리단이 구성되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은 상가 구분 소유자들이 억울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를 판례는 어떤 식으로 해결하냐면요. 입주자 대표회의가 아파트 단지를 관리하는 것 자체는 인정을 합니다. 다만 입주자 대표회의가 관리의 방법을 정함으로써 상가 구분 소유자들의 대지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출입을 이제 주차라든지 그런 문제를 제한하더라도 합리적으로 제한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제 판례가 이제 이제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입장을 밝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되는 것은 입주자 대표회의가 주차에 관련된 문제라든지 아파트 대지에 관련된 문제를 정하는 것은 뭐 권한이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다만 그 입주자 대표회의가 아파트 단지의 대지의 사용 방법 같은 것이라든지 주차 문제 같은 것을 정하는 경우에도 그런 정함이 구분 소유자들, 상가 쪽 구분 소유자들의 대지에 대한 권리를 침해할 정도에 이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관리를 하더라도 합리적으로 관리해야 되겠죠. 뭐 예를 들면은 상가 구분 소유자들을 위해서 그 오는 손님들을 무조건 주차를 못하게 만든다든지 이런 식은 비합리적이지 않겠습니까? 뭐 예를 들면은 오는 사람들한테는 몇 시간 정도까지는 주차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든지 최소한 그런 정도가 돼야지만 합리적인 관리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어쨌든 입주자 대표회의는 아파트 단지의 그 대지를 관리할 수 있지만은 상가 구분 소유자들의 대지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합리적으로 관리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거는 그 아파트 요즘에는 1층 아파트 같은 경우에 그 아파트 앞에 있는 정원을 이제 개인 화단으로 이용하거나 뭐 그런 경우들이 간혹 있죠. 자, 1층 구분 소유자가 발코니 앞에 대지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요. 자, 어떤 경우에 사용할 수 있냐? 전용 사용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지만, 그래야지만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그 대지 사용권이라고 하는 것은 대지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집합 건물의 대지라고 하는 것은 공용 부분과 별개라고 얘기를 했었죠.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대지나 공용 부분이나 어떤 공통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구분 소유자들의 공유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구분 소유자들의 공유이기 때문에 서로 같이 써야 됩니다. 한 사람만 독점적으로 쓸 수 없어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1층 세대 앞에 부분의 정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여기를 모든 사람들이 막 이용할 수 있게 된다면은 그러면은 1층 세대의 그 사생활이 침해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1층 세대 이제 발코니 앞부분이라든지 이런 곳은 1층 세대 구분 소유자만이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한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이 옥상 같은 경우에 옥상에도 이제 그 예를 들면 이제 옥탑방 같은 집이 있을 경우에 그 앞에 있는 그 옥상 부분을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면은 옥상에 있는 옥탑방 세대의 그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건물의 특정 부분이나 또는 그 집합 건물 대지의 특정 부분을 특정한 구분 소유자만이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들이 존재하겠죠. 자, 그래서 어떤 경우에 그러냐? 전용 사용권이 설정이 되어 있다면은 그러면은 해당 구분 소유자가 비록 모든 구분 소유자들의 공유이지만은 해당 구분 소유자가 독점적이고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전용 사용권이 인정돼야지만 뭐 발코니 앞에 대지라든지 또는 옥상의 일정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이 전용 사용권은 어떻게 설정이 되느냐? 전용 사용권은 보통은 이제 분양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제 분양자가 이제 시행사라고도 많이 얘기하죠. 시행사가 분양 계약서에다가 특정한 건물 부분이나 또는 대지 부분은 특정한 구분 소유자를 위해서 이제 특정한 구분 소유자만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양 계약에다 집어넣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모든 구분 소유자들의 동의를 얻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동의를 얻는 게 명시적으로 얻거나 꼭 뭐 이제 명시적으로 얻지 않더라도 묵시적으로 얻는 방법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분양 계약에서 이제 전용 사용권을 설정한다라고 하는 것을 정하고 다른 구분 소유자들의 동의를 얻는 경우, 그런 경우에 전용 사용권이 설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관리단 집회의 결의로서, 그러니까 이제 구분 소유자들이 모여서 관리단 집회를 개최한 다음에 그 관리단 집회에서 전용 사용권을 설정하는 결의를 함으로써 전용 사용권이 설정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그러니까 분양 계약을 통해서 전용 사용권이 설정이 되거나 또는 관리단 집회의 결의로 또는 규약으로 전용 사용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구분 소유자들이 공유하는 대지라고 하더라도 또는 공용 부분이라고 할지라도 특정한 구분 소유자가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전용 사용권이 없는 경우라고 한다면은 구분 소유자들이 공유하는 대지나 건물의 공용 부분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된다면은 당연히 원상회복을 청구하거나 다른 구분 소유자들이 야, 너 혼자만 쓰지 마라 라고 방해를 배제할 수 있는, 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권리도 갖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에서는 전용 사용권을 중심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그래서 집합 건물의 대지에 관련된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